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시험, 특히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 이론 때문에 힘드시죠?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거, 바로 저항 연결 방식이랑 소비 전력 관계, 이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좀 깊게 들여다볼 자료는요,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 네이버 블로그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여기에 올라온 2018회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이걸 두고서 좀 복잡해 보이는 개념의 핵심 원리를 확실하게, 당신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딱 이겁니다. 똑같은 저항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연결해야 일정한 전압 아래서 전력을 가장 많이 쓰게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그냥 답만 외우는 게 아니라 아예 관련 문제에 대한 어떤 직관력, 응용력 이런 것까지 키워보자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일단 블로그에서 다루는 그 핵심 질문부터 보죠. 같은 저항 4개를 그림과 같이 연결해서 A점 B 사이에 일정 전압을 가했을 때 소비 전력이 가장 큰 것은 어느 것인가? 여기서 딱 봐야 할 게 같은 저항 4개, 일정 전압, 그리고 소비 전력이 가장 큰 경우. 이 세 가지가 핵심 키워드죠. 문제에는 여러 그림이 있었을 텐데 블로그 해설을 보면 특히 병렬 연결이 왜 가장 큰 소비 전력을 만드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왜 하필 병렬일까요? 직렬도 있고 직병렬 혼합도 있을 텐데 말이죠.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의 핵심 원리를 이해하는 딱 시작점이에요. 먼저 전력, P, 전압, V, 그리고 전류 I 사이의 그 기본적인 관계, 이거부터 떠올려야 해요. 가장 기본 공식이죠. P = V 곱하기 I. 그러니까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이라는 거. 네네. P는 VI. 이건 기본이죠.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줬어요. 일정 전압을 가한다. 이건 V 값이 변하지 않는다. 고정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P는 V 곱하기 I에서 V가 일정하니까 전력 P를 최대로 만들려면 뭘 최대로 만들어야 할까요? V는 그대로니까 당연히 전류 I를 최대로 만들어야 P가 커지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쉽죠. 그럼 이제 문제는 어떻게 전류 I를 최대로 만들 거냐? 이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전류를 최대로. 어떻게? 여기서 이제 오음의 법칙이 등장합니다. 자료에 직접 써 있진 않아도 모든 계산의 바탕이 되는 원리잖아요. 오음의 법칙. 전류 I는 전압 V를 저항 R로 나눈 값이다. I 콜 VR 이거죠. I는 R분의 V. 네. 자, 다시 조건을 봐요. 전압 V는 어떻다고 했죠? 일정하다고 했죠. 네, V는 일정해요. 근데 우리는 전류 I를 최대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I는 V 곱하기 R에서 V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I를 최대로 만들려면 분모에 있는 저항 R, 정확히는 회로 전체의 합성 저항값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모가 작을수록 전체 값이 커지니까 전체 저항 R을 가능한 한 작게 만들어야 하는군요. 그래서 그 블로그 해설에서도 저항값이 가장 작은 곳이 중요하다고 했구나. 그 해설 4번, 5번 보니까 병렬 회로에서 전압은 동일하므로 전력이 가장 큰 것은 전류가 가장 큰 것입니다. 병렬 회로에서 전류는 저항값이 작을수록 크므로 저항값이 가장 작은 곳의 전력이 가장 클 것입니다. 이렇게 딱 써 있네요. 바로 그겁니다. 예리하시네요. 이제 왜 병렬 연결이 답이 되는지 그림이 그려지시죠? 여러 저항을 연결하는 방식, 크게 직렬이랑 병렬이 있는데 같은 저항 여러 개를 병렬로 연결하면 할수록 전체 합성 저항값은 계속 작아져요. 원래 저항 하나 값보다도 훨씬 작아지죠. 병렬로 연결할수록 저항이 작아진다. 네. 예를 들어서 10옴짜리 저항이 4개 있다고 쳐봐요. 이걸 전부 병렬로 연결하면 전체 합성 저항은 어떻게 계산하죠? 각 저항 역수의 합의 역수잖아요. 그러니까 10분의 1 플러스 10분의 1 플러스 10분의 1 플러스 10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럼 10분의 4니까 10분의 4, 즉 2.5옴이 돼요. 와, 10옴짜리 4개를 병렬로 하니까 2.5옴으로 확 줄어드네요. 4분의 1로. 그렇죠. 저항을 병렬로 자꾸 추가하면 전류가 흘러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개로 늘어나는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그러니까 저항이 줄어드는 겁니다. 아하,
약간 이런 건가요? 좁은 길 하나, 높은 저항 보다는 여러 차선, 병렬 저항이 있으면 차, 전류가 훨씬 많이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차선이 많아질수록 전체적인 교통 정체, 저항은 줄어드는 것처럼요. 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딱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정확합니다. 그럼 반대로 만약 이 시범짜리 저항 4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항을 그냥 쭉 이어서 붙이는 거잖아요. 직렬은 그냥 다 더하면 되죠. 10 더하기 10 더하기 10 더하기 10이니까 40옴, 훨씬 커지네요. 맞습니다. 훨씬 커지죠. 그러니까 주어진 똑같은 저항들을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전체 저항값은 모두 병렬로 연결했을 때고요. 가장 큰 전체 저항값은 모두 직렬로 연결했을 때 얻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가시 문제로 돌아가서 우리는 일정 전압하에서 최대 전력을 원했어요. 그리고 그건 최대 전류를 뜻했고 그건 다시 최소 저항을 뜻했죠. 그러니까 정답은 뭐다? 모든 저항을 병렬로 연결해서 전체 저항을 가장 작게 만든 경우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블로그에서도 결론으로 4번 저항값이 가장 작은 것 병렬 연결입니다. 라고 딱 명시한 거고요. 네, 이제 왜 병렬 연결이 답인지 아주 명확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제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생겼어요. 네, 어떤 거죠? 이게 많은 수험생분들이 헷갈리는 지점이 바로 이 일정 전압 조건 때문인 것 같거든요. 만약에 조건이 일정 전압이 아니라 일정 전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병렬 연결이 전력을 최대로 만들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시험에서 함정으로 자주 나오는 포인트예요. 만약 전류 I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조건이라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진다고요? 네, 이때는 전력 공식을 P는 V 곱하기 I 말고 다른 형태로 바꿔서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해요. 옴의 법칙 V는 I 곱하기 R 있잖아요. 이걸 P는 V 곱하기 I에 대입해 보세요. P는 V 곱하기 I인데 V 자리에 I 곱하기 R을 넣으면 P는 I 곱하기 I 곱하기 I니까 P는 I제곱 R이네요. 그렇죠. P는 I제곱 R. 자, 이 식을 보세요. 이번에는 뭐가 일정하다고요? 이번엔 전류 I가 일정하다고 했죠. 맞아요. 전류 I가 일정해요. 그럼 전력 P를 최대로 만들려면 이번엔 뭘 최대로 만들어야 할까요? P는 I제곱 R에서 I가 고정이니까 이번에는 저항 R, 즉 회로의 전체 합성 저항을 최대로 만들어야 P가 최대가 되겠네요. 와, 아까랑 완전 반대네요. 정확합니다. 기가 막히게 이해하셨네요. 일정 전류 조건 아래서는 전체 저항 R이 클수록 소비 전력 P가 커지는 거예요. 그럼 아까 살펴봤듯이 똑같은 저항 여러 개로 전체 저항을 가장 크게 만드는 연결 방식은 뭐였죠? 그건 직렬 연결이었죠. 저항을 그냥 길게 쭉 이어붙여서 전체 저항을 제일 크게 만드는 방식이요. 맞습니다. 따라서 만약 문제 조건이 일정 전류를 흘렸을 때 소비 전력이 가장 큰 것은 이렇게 나왔다면 정답은 모든 저항을 직렬로 연결한 경우가 되는 겁니다. 최소 저항 병렬이 아니라 최대 저항 직렬을 찾아야 하는 거죠. 와, 진짜 조건 딱 하나 차이인데 답이 정반대가 되는군요. 일정 전압인지 일정 전류인지 이거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시험장에서 긴장하면 이런 거 그냥 쓱 넘어가기 쉬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조건을 정말 꼼꼼하게 읽는 연습이 필요해요. 특히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정확히 아는지 모르는지를 묻는 문제가 아주 자주 출제되거든요. 어떤 공식을 써야 할지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일정 전압, V가 일정 조건이다. 그럼 전력 공식 P 이퀄 V제곱 R 이걸 떠올리세요. V가 일정하니까 분모인 저항 R이 최소일 때 전력 P가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병렬 연결이 유리한 거고요. 반면에 일정 전류, I가 일정 조건이다. 그럼 전력 공식 P 이퀄 I제곱 R 이걸 떠올리세요. I가 일정하니까 저항 R이 최대일 때 전력 P가 최대가 됩니다. 이때는 직렬 연결이 유리한 거죠. 이 두 가지 경우
확실하게 딱 구분해서 기억해둬야겠네요. 블로그 2008문제는 일정 전압 케이스였던 거고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헷갈렸던 부분이 확 잡히는 느낌이에요. 좋습니다. 이 원리만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면 비슷한 유형의 다른 문제들, 예를 들어 저항값이 다 다르거나 직렬이랑 병렬이 막 섞여 있는 경우에도 기본적인 접근은 똑같아요. 일단 전체 합성 저항을 구하고 주어진 조건, 일정 전압인지 일정 전류인지 그거에 맞춰서 어떤 경우에 전력이 최대 또는 최소가 되는지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의 기출문제를 통해 깊이 파고든 내용,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동일한 저항 여러 개를 쓸 때 일정한 전압이 가해지는 조건이라면 소비 전력을 최대로 하려면 전체 합성 저항을 가장 작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저항들을 병렬로 연결해야 한다. 이거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력 공식 P = V제곱 R에서 V가 일정할 때 분모인 R이 작을수록 P가 커지기 때문이죠. 병렬 연결은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길을 여러 개 터져서 전체 저항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요. 그렇죠. 반대로 만약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조건이라면 이때는 전력 공식 P = I제곱 R에서 I가 일정하니까 저항 R이 클수록 전력 P가 커진다. 그래서 이때는 저항들을 직렬로 연결해서 전체 합성 저항을 최대로 만들어야 소비 전력이 가장 커진다는 점, 이것도 꼭 같이 기억해야 하고요. 네,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구분하는 열쇠는 딱 하나입니다. 문제에 주어진 조건, 전압이 일정한가, 전류가 일정한가, 이것만 딱 파악하는 거예요. 그 블로그 해설처럼 논리적으로 단계를 밟아가는 거, 예를 들어 1. 조건 확인, V 일정이네. 2. 목표 설정, P 최대, 그럼 I 최대여야지. 3. 방법 찾기, I 최대, 그럼 R 최소여야겠네. 4. 결론 도출, R 최소는 병렬 연결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신께서 앞으로 전기기능사 시험 문제 푸실 때 소비 전력 관련 질문이 딱 보이면 제일 먼저 이거 일정 전압 조건인가? 아니면 일정 전류 조건인가? 이걸 확인하는 습관을 꼭 들이세요. 그것만 구분해도 정답 맞출 확률이 훨씬 올라갈 겁니다. 오늘 분석한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2108의 문제가 이 중요한 원리를 당신 것으로 만드는데 좋은 디딤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맞아요. 이게 복잡해 보여도 핵심 원리는 생각보다 명확하거든요. 기본 공식들, 그러니까 오매 법칙이나 전력 공식, 그리고 직렬, 병렬 저항의 특징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혼자 공부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핵심 원리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야말로 전기기능사 합격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시간이 당신의 학습 여정에 작은 자신감 그리고 약간의 재미를 더해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전압 또는 전류가 일정할 때 저항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 소비 전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걸 집중적으로 봤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도 한번 던져볼 수 있겠네요. 실제 전기 기기에서는요, 단순히 전력을 최대로 소비하는 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닐 때가 많아요. 그렇죠. 때로는 효율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발생하는 열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만약 동일한 에너지를 전달한다고 가정했을 때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 중에서 어느 방식이 열 발생 측면에서는 더 유리할까요? 이것도 다음 학습을 위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꽤 흥미로운 확장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